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일본 한복판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28 독립선언, 꼭 100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3.1 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그날을 기리는 행사가 오늘 서울과 일본에서 각각 열립니다. 어느덧 한 세기가 지난 3.1 운동, 100년 전 그 뜨거운 함성이 없었다면 지금의 모습은 어땠을까 곰곰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2월 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노원구가 주택가와 도로를 관통하는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나섭니다. 한전과의 최종 합의만 남았습니다. 종로구가 속이 빈 채 썩어가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로수 진단 장비를 도입해 이달부터 정비에 들어갑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자제하자는 릴레이 캠페인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서울 자치단체장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성북구 의원들의 해외 연수 보고서가 표절과 짜깁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의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택가와 도로를 관통하는 특고압 송전선로, 보기에도 아찔할 뿐만 아니라 전자파 탓에 주민 건강마저 위협합니다. 노원구가 올해부터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시동을 겁니다. 첫 소식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 월계동부터 상계동까지 총 5km 거리 안에는 21개의 특고압 송전선로가 있습니다. 동부 간선도로를 따라 100m 간격으로 빼곡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는 15,000볼트의 고압선이 지납니다. 전자파에 노출된 주민들은 늘 불안합니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전자파 때문에 암이 발생했다 이런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민원은 많고 불만은 많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를 낼 수 없는 상황이죠. 노원구가 올해 주요 구정사업 중 하나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송전선로 지중화는 지상에 있는 송전탑을 땅에 묻는 작업입니다. 전자파 노출이 적고 도시 미관이 좋아집니다. 낙뢰 피해가 줄어든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노원구는 현재 한국전력 측과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는 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하고 저희 노원구가 한 50%씩 부담해서 지중화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는데요. 예산이 한 900억 정도 소요가 돼서 저희 노원구로서도 한 450억 정도 예산을 소요돼서 지중화할 계획이고요. 노원구는 서울시에도 비용 부담을 요청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전선로는 노원뿐만 아니라 인접자치구도 사용 중인 광역시설이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서울시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협의가 잘 될 경우 오는 4월쯤 업무 협약식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선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가로수가 속이 빈 채 썩어가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에서는 혹시 모를 인명과 재산 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위험 수목을 정밀 조사하는 진단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가로수가 부러지면서 도로 한가운데 차량 한 대를 덮쳤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도로를 막아버렸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난해 여름 종로구에서만 일명 플라타너스로 불리는 세 그루의 양버즘 나무가 쓰러지면서 시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가로수가 넘어지면은 첫째 사고는 둘째치고 제2차 사고, 그리고 건물도 재산 손해도 볼 수 있고 인명 피해도 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 의식을 갖고 점검을 해서 조사 결과 수명을 다하거나 생육 환경이 불안정한 양버즘 나무의 뿌리나 줄기가 썩어 내부에 동공이 생긴 게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말 종로구청은 종로구 의회의 요청에 따라 자치단체에선 처음으로 진단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안전사고는 발생 후 수습보다 발생 전 예방이 모든 게 현명하고 또 예산상에 많은 것이 이제 절감된다는 생각하에 우리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종로구에 있는 가로수는 모두 8,000주 정도. 이 가운데 양버즘 나무는 전체 4분의 1 정도인데 둘레 50cm 이상인 나무를 우선 대상으로 내부 동공 비율이 45% 이상을 차지하면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흉고직경 50cm 이상 수목들은
보통 수령이 40년에서 50년 이상 된 수목이다 보니까요. 그런 수목에 대해서는 동공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목종에서 5% 내외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종로구는 쓰러질 위험이 높은 가로수는 다음 달 초 한 번에 정비하는 한편 겉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 나무도 진단 장비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요즘 SNS를 통해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캠페인이 한창입니다. 플라스틱 컵 대신에 텀블러를 사용하는 모습을 찍어서 인증샷을 올리면 한 건당 1,000원씩 적립되는 환경 운동입니다. 이번 캠페인에 현재 구청장들이 릴레이로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부터 커피 전문점 매장 내에선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또 전통시장에선 일회용 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회용품을 줄이려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SNS를 통한 환경보호 캠페인이 한창입니다. 바로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캠페인.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는 인증샷을 찍어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리면 한 건당 1,000원씩 환경보호를 위한 기금이 적립됩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 현직 구청장들이 릴레이로 참여하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구청장이 또 다른 구청장을 지목하는 방식이다 보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 중랑구청장과 구로구청장, 송파구청장과 노원구청장 등 이미 많은 구청장들이 캠페인에 동참한 상태입니다. 최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지목된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특별한 인증샷을 위해 재활용 선별장을 방문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량이 얼마나 많은지 인증샷을 통해 표현하고 싶었던 것.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며 앞으로 청산회 행사 시 일회용품 제공을 금지하고 비닐 대신 우산빗물 제거기를 사용하겠다는 추가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한편 서울 지역 구청장들로부터 시작된 릴레이 캠페인은 현재 다른 지역 자치단체장으로까지 확산돼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보도자료 속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보도자료 팩트체크입니다. 마포구 당인동 서울 화력발전소. 지난 2017년 3월 지상에 있는 발전 5호기가 수명을 다하면서 현재는 지하에 복합 발전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지하 발전소를 건립하면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약속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주민 편익시설입니다. 발전소 건립 기금과 국비 등을 투입해 수영장과 체육관 등 편익시설을 만들어 인근 주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복합 발전기가 시운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주민 편익시설은 건립돼 있을까요? 보도자료 팩트체크에서 짚어봅니다. 마포구가 지난 2014년 작성한 주민 편익시설 건립 계획안입니다. 서울 화력발전소 내에 흩어져 있는 땅을 모아 편익시설을 만든다는 것. 발전소 특별지원금과 국비 등을 투입해 시설을 만들어 인근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겠다는 목적입니다. 사업 완료 기간은 재작년인 2017년 10월, 위치와 규모, 층별 설치 내역까지 표기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 편익시설은 계획대로 건립돼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고 있을까? 계획안에 나와 있는 부지를 찾아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포구 토정로변 왕복 4차로 인근. 계획대로라면 이곳에 주민 편익시설이 건립돼 있어야지만 현재 이곳은 외벽 형태로 대형 가림막이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발전소 사무동과 창고로 쓰이는 각종 컨테이너가 자리 잡고 있을 뿐 시설은커녕 공사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편익시설 관련해서 그런 건 없어요. 아직 편익시설은 된 게 없어요.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주민 편익시설은 일종의 협상 조건이었다는 것. 당시 복합발전소 건립 반대 여론이 거세자 정부와 마포구는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며 주민들을 설득했고 편익시설은 그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새로 지은 발전기는 시험 가동을 앞두고 있으면서 주민들과 약속했던 편익시설은 이미 계획했던 완공 시점을 넘겼고 언제 들어설지 기약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지하에다가 발전소를 만들고 지상은 공원을 잘 만들겠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 매일같이 데모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댔어요. 할 건 해주고 그다음에 받을 건 받자.
늦어도 지난해 말까지는 완공됐어야 할 주민 편익시설. 그렇다면 왜 아직까지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는 걸까?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군은 계획대로 편익시설 건립을 위해 2015년 10월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그해 12월에는 서강동과 합정동에서 2차례 주민 설명회도 진행했습니다. 이후 투자 심사를 비롯해 토지 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까지 착공을 앞두고 다양한 행정 절차를 진행했던 겁니다. 하지만 공사 시작을 앞둔 지난해 초 더 이상의 진도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문화창작발전소 민간 전문가단인 MP로부터 편익시설 부지를 이전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것. 당초 토종로변에 계획된 것을 한강변 지하로 옮기는 안으로 편익시설과 함께 들어설 문화창작발전소의 개방감 확대와 공원의 전체적인 조화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구가 편익시설을 짓기 위해 3년에 걸쳐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둔 시점. 뒤늦게 편익시설 위치 변경이 제한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업 초기를 해가지고 그런 걸 못했고 17년도 말에 문체부 국감 때 이제 뭐 얘기가 나와서 MP에서 나온 의견 중에 하나가 요 마포구 주민 편익시설이 있는데 한강변 쪽으로 좀 옮기면은 접근성이나 이런 게 낫겠다. 이후 문체부는 한강변 이전안으로 문화창작발전소 설계 공모까지 진행했습니다. 마포구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합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합의는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MP단에서 제안했던 걸로 해서 한번 그려봐라 이러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이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을 다 달았던 거지. 끌려다녔던 구 행정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전안의 부지가 지하인데다 접근성도 떨어져 기존 부지가 더 적절하다는 게 구의 기본 입장이지만 지역 국회의원과 MP단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강하게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국회의원의 뜻이 저렇게 딱 워낙 강하게 되어 있는데 그 뜻을 무조건 무시하고 그냥 우리 구의 입장만 생각하고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었던 거가 있지 않았을까. 말 그대로 위원장이잖아요. 그 밑에 어떻게 보면 집어당해 구청장이고 서로 무시하고 갈 수가 없는 말 못할 그래 있는 거예요. 외부의 의견을 수용하는 건 좋은데 그게 불가하면은 빨리 불가하다고 통보를 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마냥 그 진행하지 않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좀 막말로 기만까지 한 게 아니나. 결국 이전안이 제시되면서 현재까지도 편익시설의 최종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MP단, 문화체육관광부는 여전히 한강변 이전을 고수하고 있고 노선을 정해야 할 마포구는 아직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합발전소 건립과 맞바꾼 주민 편익시설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보도자료 팩트체크입니다. 예천군의회 가이드 폭행 사건 이후 해외 연수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또 그동안 기초의회의 해외 연수를 두고 외유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성북구의회가 해외 연수를 다녀와 작성한 보고서가 짜깁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성북구 의원 11명은 11일간의 일정으로 유럽 연수를 떠났습니다. 이탈리아와 스위스 그리고 프랑스를 방문해 노인복지와 도시재생 분야를 살펴보고 우수 사례를 성북구에 도입하겠다는 것. 유럽 연수에서 보고 듣고 느낀 다양한 소감과 제안은 수십 페이지짜리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 연수 보고서가 표절과 짜깁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보고서의 많은 부분이 대학교 리포트나 인터넷 기사를 짜깁기 하거나 심지어 다른 지역 연수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 쓴 것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위스 방문 후 구의원이 작성한 2문단짜리 후기입니다. 2016년 작성된 한 신문 기사의 문장과 대부분 유사합니다. 스위스 노인 일자리에 대해 서술한 보고서는 2017년 한 신문에 실린 칼럼과 흡사합니다. 프랑스 견학에 관한 후기도 짜깁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블로그와 웹진, 그리고 대학교서 칼럼까지 여러 곳에서 비슷한 문장이 발견됐습니다. 사실 이제 연수 일정 자체가 굉장히 좀 관광성으로 위주로 짜여 있어서 가기 전부터도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전반적으로 이분들이 왜 자신들이 갔다 온 소감을 글로 쓰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되게 좀 의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문제는 보고서를 토대로 유추했을 때 해외 연수가 아닌 외유성 관광에 가깝다는 것. 예를 들면 폼페이와 나폴리 지역을 탐방하고 문화유산 관광자원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보고서 어디에도 관광자원 활용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파리의 도시개발계획 견학 일정에도 정작 방문한 곳은 에펠탑과 누브르 박물관 등 관광지였습니다. 이처럼 해외 연수의 외유성 논란이 근절되지 않는 데는 유명무실한 심의위원회가 한몫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성북구의 경우 해외 연수를 떠나기 5일 전에야 연수 일정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 것. 또 6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연수임에도 불구하고 심사는 단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경남의 진주시의회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전문 교수분이 이제 심사위원을 맡고 계신데 이제 일본에 연수를 갔다 왔는데 일본 쪽 이제 전문가가 이제 그 심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정보단 이 일정이 더 비용상으로 낫다라거나 더 이제 좀 효율적이고 충실하게 다녀올 수 있다거나 이런 의견들을 내서 결국엔 일정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 성북구의회는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자료를 참고했던 부분이라며 표절 의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지입니다. 현재 송파구 북위례 지역에 장지천 수변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도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수변공원의 물을 어디서 끌어들이냐를 두고 주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북위례 지역에 조성 중인 장지천 수변공원. 연면적 7만 5천여 제곱미터로 주민들은 위례 신도시의 허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램 노선을 끼고 있어 침체된 트렌진몰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트램을 활용해서 소변공원도 나오고 트렌진몰에 또 상품도 사고 밥도 먹고 이런 효과가 일어날 것 같아요. 하지만 장지천 수변공원의 공급 원수를 두고 주민 반발이 큽니다. 시행사인 SH공사와 LH공사가 소하천인 장지천에 탄천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발단이 됐습니다. 매일 14,000톤을 끌어오겠다는 건데 주민들은 수심이 낮은 탄천에서 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거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물순환이 안 돼 악취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LH에서 제시한 그 장지천 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이제 하상 여과수라고 해갖고 바닥에서 이제 끌어오는 방식입니다. 하루에 이제 14,000톤을 물을 올려서 지금 실제로 가보면 탄천에도 물이 없습니다. 근데 무슨 수로 14,000을 가져오겠다는 건지. 주민들은 탄천 대신 한강 원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 측은 한강의 수질 문제를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상 이제 2등급 수를 만족하는 장지천의 물이 2등급 수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한강 같은 경우는 2등급 수를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탄천이냐 한강이냐를 두고 지역에 관심이 쏠리는 장지천 수변공원. 현재 주민들이 탄천 원수 반대를 위한 실력 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GTX 노선을 두고 주민 반대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강남구에서는 지하 대심도의 건설 기술을 설명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지만 주민 반발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단상 앞에 있는 마이크를 탈취합니다. 고성이 오가고 심지어 몸싸움도 벌어집니다. 시작 10여 분 만에 아수라장이 된 지하 대심도 건설 기술 대토론회입니다. 카메라 쓰고 지금 GTX 홍보하는 거죠?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관들도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속수무책입니다. 결국 20분간 정회가 선언됐는데 그 사이 피켓을 든 시민들은 강단을 점령하고 GTX-A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주된 내용은 노선 변경과 주택 지하 관통의 반대입니다. 다수 민원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노선 연장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더 드는데도 불구하고 청담동 우회 노선을 선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낮은 공법을 한다는데 문화재보다 그럼 산 사람이 더 못하다는 겁니까? 노후주택 밑으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의 반발은 1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결국 토론회에 현수막이 떼어주고 집안 치마 예방 대책과 발파 진동 저감 방안 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었던 전문가들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하 대심도 건설 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마련된 토론회는 시민들의 반발로 결국 시작도 못한 채 무산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중구는 올해부터 위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건축 이행 강제금을 연 2회에서 1회로 줄입니다. 구는 지난 2015년 이후 발생한 위법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2회의 이행 강제금을 매겼습니다. 하지만 주거용 소규모 위법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가혹한 데다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의견을 반영해 이행 강제금을 연 1회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구는 임대와 같은 영리 목적이나 상습 위반에 대해 이행 강제금을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지난 2016년 개정 건축법을 근거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송파구가 장애인의 권리 확보를 위해 상담 전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장애인 차별 상담 전화는 송파구에서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장애인 복지 관련 부서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지던 차별 사례 접수를 일원화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상담을 통해 장애인 복지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고 일상생활 속 장애인 차별 사항에 대해 전문 인력의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송파구와 협약된 변호사의 법률 자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인상됩니다.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는 택시와 여성 전용 택시도 시범 운행된다고 하죠. 택시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원하는 목적지에 여성과 아이 할 것 없이 안전하게 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서비스일 텐데 여기에 2-3천 원의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건 그동안 서비스에 얼마나 인색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일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